굉장히 과감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되게 신나. 아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짬이 식구들이 늘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또 와주신 분들,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웰컴. 아니, 여러분께서 지난번 식단 영상을 보시고 메이크업 요청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짜며들기 시작한 거지. 빠져든다. 근데 그 메이크업이 요즘 진짜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이 제품 5분 컷 고슴도치 머리까지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보자고. 식단 영상 속 메이크업이 제가 요즘 데일리로 하고 있는 거의 박제 메이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메이크업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인생이 시행착오 그 자체였지만 제가 요즘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에러. 근데 여러분도 유튜브 보면서 메이크업 따라해본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어떨 때는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기분 좋아질 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는 결과가 영 시원찮을 때 내가 똥손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자꾸 내 탓을 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빠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일단 뷰티에 맞고 틀린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는 원래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나 이 메이크업 트렌드 이런 거를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가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메이크업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커버력 너무 마음에 들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랑 궁합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을 때 내가 수정 화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요즘 쓰는 제품들 간의 궁합이 좋은가 싶기도 해요. 컬러도 되게 어둡거나 칙칙하지 않고 적당히 반톤 정도 화사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잘 뽑았더라고. 요즘 아주 최애 파데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 메이크업에서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이 아이 메이크업 보기에는 굉장히 과감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예전 화장이 훨씬 더 길어. 근데 요즘 눈이 더 커 보여. 오히려 아이라인의 길이는 더 짧아졌지만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메이크업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요즘 저의 박제 팔레트 이거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이 오렌지 컬러를 발라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내가 만들고 싶은 눈 모양의 바탕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좀 놀라셨죠? 저렇게 포인트 먼저 빡 깔고 간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먼저 밝은 컬러를 깔고 포인트 컬러를 올리면은 색이 좀 뱉어내면서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로 가장 메인으로 쓰고 싶은 컬러를 먼저 바르고 밝은 컬러나 어두운 컬러들을 얹어서 뒤에 음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르거든요. 그래야 이 색깔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밝은 컬러로 경계도 풀어줄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밝은 톤으로 경계를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언더 눈꼬리를 확장해 줄 건데요. 저는 붉은기가 거의 없는 제품을 선호해요. 이런 아몬드 같은 컬러. 이 아이라인을 내 얼굴 비율에 맞게 확장을 할 때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붓이 가는 데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채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쌍테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착면을 픽서 스프레이로 적셔주시고요. 저처럼 눈이 아예 이렇게 닫아버리는 모양이 아니시고 좀 이렇게 열려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보면 아시겠지만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눈을 닫아버리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밑으로 훅 쳐져서.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열고 가야 나중에 아이라인 얹었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뻗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라인 밑그림을 그려주고 갈 건데요. 이렇게 조금 진한 컬러 있죠? 납작한 사선 브러쉬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납작한 사선 브러쉬가 여러분 은근히 아이라인 빼기가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을 보통 이렇게 감고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아이라인이 이렇게 꿀렁이게 그려지는 경험 굉장히 많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아예 눈을 뜨고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준 상태면 나중에 아이라인으로 채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쌍꺼풀 모양 따라서 이렇게 찝히는 구간 생기거든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연결하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뭐 어차피 뷰러 할 때 조금 찍히면서 지워져서 다시 색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아이라인을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어울리는 각도와 본인에게 어울리는 길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와. 그래서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연습 시간대가 있어. 화장 지우러 가기 직전. 그때가 딱 타이밍인 거야. 어차피 지워버릴 건데 뭐 망하면 어때? 망하면 그만이잖아. 화장을 지우기 직전에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동그란 눈인데 이렇게 여우처럼 날렵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이 동그란 눈 위로 아이라인이 그려지면은 기껏 쭉 빼놓은 라인이 다시 이렇게 꿀렁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답답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동그란 구간은 눈꺼풀 위에는 라인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동자를 기점으로 라인을 빼고 넣고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부터 가면 딱 모양을 연결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앞부분은 거의 점막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거지. 그려준 부분이랑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라인을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앞을 좀 빼줄게요. 미쳤네. 오늘 너무 잘 그렸네. 뭐 선일이야. 여기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눈 안쪽에다가 라인을 채우면은 이게 몽고주름의 깊이만 더 강조가 될 뿐이야. 그래서 여기를 살짝 떼고 그려줄 겁니다. 요만큼. 그럼 이 안에 있는 점막 부분 있죠? 걔가 은근히 그냥 흰 동자처럼 보인다니까? 여기 보시면은 눈에 오동통통한 구간이 있고 거기서부터 살짝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완벽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이 너무 진하게 그려져 있으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섀도우로 부드럽게 펴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은 색으로 요 위에도 좀 발라줄게요. 그리고 요 앞부분도 요 날렵한 두루미 입술을 따라서 여기도 살짝의 그림자. 여기를 좀 이렇게 날렵하게 빼줘야 나중에 눈 모양이 좀 더 이렇게 확 날렵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컷카상인데 좀 날렵한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경계 없애는 데는 붉은기 없는 아몬드가 최고겠죠. 조금 넓게 발라줘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퍼프로 닦아내면 그만이라서. 그리고 저는 여기 애교살을 그려줄 때 눈가가 칙칙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컨실러 펜슬 있잖아요. 요걸로 먼저 발라주고 밝은 섀도우를 얹어서 지속력을 높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눈에 딱 달라붙지 않게 이 통통한 구간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지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컬러로 얹어줄게요. 여기서 또 너무 크리미한 컨실러 스틱만 있어도 지속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의 섀도우로 한 번 더 여기를 눌러주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교살은 이 컬러입니다. 얘가 되게 밝은 밑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밝은 컬러만 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면은 너무 동동 떠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그 피치 톤을 묘하게 발색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밝힐 부분 밝혀주고 눌러줄 부분 좀 눌러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밝음이 더 돋보이는 법. 애교살 라이너로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갈 겁니다. 이렇게 표정을 딱 지었을 때 그림자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밑에다가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것도 지속력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눈 중앙에다가 포인트 컬러가 되어줄 반짝이를 얹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도 반짝이가 보이게끔 발라주는 게 저의 목표랍니다. 왜냐면 저는 눈을 뜨면은 이 아이섀도우를 다 잡아먹는 눈이라서 저 같은 분들 계시면은 눈을 이렇게 좀 뜨고 발라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요. 아까 밝혀줬던 색으로 이게 밝음이 있어야 아까 전에 음영을 넣었던 부분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이랑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아이래쉬를 붙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래쉬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닥가닥 포인트를 살려서 발라주는 걸 좋아하죠. 짜잔, 마스카라는 메이블린입니다. 사실 내가 얘를 처음에는 한 2번 정도 해보고 너무 축축하고 잘 티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처박아 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이제 마스카라가 없어가지고 에이 이거밖에 없네 하고 다시 발라왔다가 무덤템 등급. 완전 뭉침 없는 가닥 속눈썹 표현할 때 짱입니다. 이게 가닥가닥 올려주기가 되게 좋은 게 촘촘한 빗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빗어주면은 가닥가닥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 자, 여러분 보세요. 특히 전국에 계신 저와 같은 낙타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끝부분을 살짝 찝어줘요. 이렇게 요 위에서 살짝 뭉칠 수 있게끔 여러분 이렇게
어때 낙타 여러분들? 예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언더에 페이크 속눈썹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추 루나. 되게 얇고 섬세한데 자연스러운 색감이라서 언더 페이크 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 놓은 상태에서 빈 곳을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그냥 이거 내 속눈썹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우드버리입니다. 제 얼굴에서는 너무 일자보다 그래도 살짝 아치가 있는 편이 얼굴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눈썹을 그릴 때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채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여러분 그냥 정면만 보고 그리시는 게 나아요. 요 끝점과 끝점과 코 끝의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보기 좋은 황금 비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둥이 커카 언니가 날렵한 세비지 언니가 되었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반쪽 눈도 얼른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두 눈을 예쁘게 완성해 보았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메이크업 하느라 집중해가지고 유제품 물어봐가지고 온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도움을 주셨던 전문가분께 유제품 관련한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물어봐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유제품은 유당이 들어있고 장내 환경을 좋지 않게 하기에 금지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도 안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유제품에 해당되는 건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장내 환경, 가스, 소화에 방해가 되는 거는 다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쉐이딩은 제가 빵꾸나도록 쓰고 있는 3D. 자, 요 진한 컬러를 털털털털. 여러분 그림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요즘 마이붐 있죠? 동그라미 코. 요 코를 동그랗게 파주면은 코가 더 짧아 보이면서 인상이 더 귀여워진답니다. 그리고 코도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좀 동그라미 윗부분을 파줄 때는 연한 컬러로 이렇게 샥샥 코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코 밑에 여기 살짝 파줄게요. 입술 아래쪽에도 그림자를 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블러셔는 짜잔! 베이지크 바이올렛 니트입니다. 요 컬러가 저의 데일리 치크예요. 아니 은근히 또 저는 너무 웜하고 너무 따뜻하고 오렌지기가 강한 블러셔가 올라가면은 또 되려 얼굴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도 약간 웜한 컬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볼까지 연결해서 웜해지니까 덥고 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짝 이렇게 시원한 컬러로 경쾌하게 탁 쳐주고 가야 약간 뽀용한 느낌이 들면서 좀 더 귀여운 이미지가 살아난달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 제품을 그렇다고 또 너무 두껍게 얹으면은 또 되게 따로 노는 느낌 나거든요. 내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색될 정도로만 얹어주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깜찍하다. 뿌용뿌용.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니 안면 윤곽 한 것 같아요. 얼굴형에 뭐 하신 거예요? 라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얼굴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얼굴에 뭐를 한다면 100% 영상 찍지.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도 얼굴형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되게 크게 바꾼 포인트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세월의 흔적 지우기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세월의 흔적을 파우더만 가지고 지웠었어요. 파우더는 요즘 즐겨 쓰는 거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예요. 내추럴 컬러고요. 아, 이렇게 궁합 여러분 미쳐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수정 화장 완전 필요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파우더로 전체적인 세월의 흔적을 한번 지워줍니다. 우리의 피부는 이 빛을 받거나 좀 번들번들한 상태에서 모공이나 요철이 두드러져 보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파우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보송보송하게 탁 눌러주면 모공 요철 두각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얼굴에 파우더 코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보완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세월의 흔적을 지워줍니다. 이 제품은 매드피치예요. 셀피쉬 핑크. 요게 너무 예쁘고 화사하게 잘 밝혀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러분 틱톡을 보다가 여기에 흰색을 칠해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엄청 리프팅 돼 보이고 엄청 환해 보이는 거예요. 요런 그림자 있죠? 호빵맨 그림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은 약간 입에 침 흘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거즘 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계를 살살 풀어가면서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성공하고 나서 그때부터 틱톡 메이크업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뭐만 보이면 자꾸 도전해보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의 흔적을 지워준 쪽, 안 지워준 쪽입니다.
여기가 훨씬 그림자 때문에 불독살 같은 게 좀 더 강조되고 처져 보이지 않나요? 자, 나머지 반쪽도 세월의 흔적을 샥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덜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얹어주세요. 10살 지웠다. 자, 그리고 입술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퍼센트 클라우디 머브입니다. 요 살색 구간 중에서 내 입술로 속이고 싶은 부분에 칠해줄게요. 근데 이게 색이 조금 칙칙한 편이기 때문에 요 위에 얹으면 살짝 칙칙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바탕색이 되어줄 여리여리한 입술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먹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릴리바이레드 11번입니다. 이렇게 누디한 베이지 컬러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채도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탕에 깔아주기가 굉장히 예쁘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입술 안쪽에 포인트로다가 13번도 같이 얹어주도록 할게요. 요게 그래도 채도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좀 더 생기를 더해주거든요. 자, 입술 안쪽에 좀 더 생기 있는 채도를 한 방울 턱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차분한 베이지 컬러감이라서 나한테도 되게 착 붙는 느낌. 내가 최근에 산 화장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프라입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얘를 딱 얹었을 때 생각보다 그 빛이나 광이 되게 약하다고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셀카를 딱 찍었더니 그 스노우 필터 중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강조해주는 필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찍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완전 데일리템으로 정착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이게 너무 예쁘게 보여. 진짜 필터 같죠? 다만 하이라이터의 단점은 모공 부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고슴도치 헤어 요청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옷을 좀 파스하게 갈아입고 올게. 짜잔! 머리 안 감은 날 더 하기 좋은 5분 컷 고슴도치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머리를 묶어줄 고무줄, 머리를 찝어줄 집게. 요렇게 좀 얇고 힘있는 게 잘 안 풀리고 좋아요. 너비가 넓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중간중간 머리가 쑥 하고 흘러나오더라고요. 스프레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고슴도치 헤어의 필수템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빗도 있어야겠죠? 가르마는 사람마다 자기 얼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구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넘겨보면서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예 드라이를 할 때부터 요렇게 좀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모나게 튀어나온 것 없이 이렇게 대충 묶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비틀어 올려서 요렇게 고정해줄 거예요. 요렇게. 처음에는 약간 높은 위치에 고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흘러내려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머리 에센스를 발라서 머리가 부드러워져 있으면은 그 사이로 되게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하는 날은 에센스는 생략해주셔도 좋습니다. 요 머리 삐죽삐죽 좀 지저분하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요거를 스프레이로 쫙 눌러줄 거예요. 눌러. 그리고 요쪽 앞머리는 동그랗게 내려와 주는 게 훨씬 귀엽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스프레이로 붙여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여기는 조금 뭉쳐있는 게 더 귀엽고 여기에 가닥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되게 귀엽거든? 요런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고슴도치 모양도 유지될 수 있게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감아줍니다. 여기에도 좀 뿌려놔야 나중에 덜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무줄이 너무 굵어서 눈에 띌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얇은 고무로 된 고무줄 있죠? 그런 걸로 하시면 티도 안 나고 좋아요. 초간단 고슴도치 헤어 완성! 아니, 너무 간단해서 민망하네. 근데 그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머리하기 귀찮으신 날 한번 해보세요. You want me in the morning, looking at me from the point of view. Lightning in a bottle, I've been searching for somebody just like you. 오늘 간만에 입 터져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근데 벌써 4시간이나 지나버렸네.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길 저 윤점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You want me